안녕하세요. 알고사 원리입니다. 지난주에 증시가 매우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오후에 개성연락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그 내용도 잠깐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목차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하고 중국 무역 협상 지연된다는 예견이 있는데 요 부분 같이 알아보고요. 여기랑 여기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여기에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온 부분 요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후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금요일 오후에 개성연락소 철수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우리나라 시장 대북주들 다 박살났어요.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감사 보고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출 안 된 기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수급 동향 보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 내용부터 보고요. 어, 상하이 증시,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 좋았어요. 무역 협상이 재개되면서 마무리가 잘 될 거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은 이거 말고도 다른 호재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엄청 좋지 못한 모습인데 어, 그 부분도 잠깐 보고요. 잠시만 요거 보면서 마지막 거만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하이 증시 밸류에이션 여전히 낮은 데다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으로 유동성이 꾸준히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무역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습니다. 요거 그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담은 게 이제 시장에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거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공포심이 유발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이 엄청 빠졌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읽어드릴게요. 장중 미 국채 3개월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역정된 것이 결정타였다. 요 내용 나오면서 시장 지수가 엄청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과거 것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기존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이 좋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증시가 무조건 안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보통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온 이후 몇 개월 뒤부터 안 좋았던 적도 있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좋았던 적도 있고 의외로 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순탄하게 넘어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는 맞다라고 보고 넘어갈게요. 앞에 이야기랑 비슷한 건데 경기 침체가 내년 이후가 아닌 올해 말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고 난 뒤에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쯤에 영향이 어느 정도 증시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게 과거에 그런 패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는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요 다음 거 보실게요. 유럽 증시도 상당히 안 좋게 마감을 했는데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유럽 제조업 경기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을 내리눌렀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영국 런던 FTSE 100 지수가 2%나 급락하고 마감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1.6% 하락, 파리도 2%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게 우리나라가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선반영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은 있었지만, 저 그래서 내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화 하신 개인분들이 진짜 앞으로 먹을 게 많은 시장이죠. 예. 요 정도로만 보고요. 자세한 거는 네이버나 인터넷 기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개성 연락사무소 한번 볼게요. 요 내용이 우리가 장 끝나고 나온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장중에 이 내용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어땠을까요? 대북 관련주들 뭐 현대 엘리베이나 뭐 남해화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난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물론 내일 열려봐야 알겠지만 갭락으로 시작은 하겠죠.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호재인 경우를 살펴볼 건데, 신흥국 펀드의 날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미국 연준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 그러니까 통화 완화 선호, 통화 정책 기조를 나타내면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전망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펀더멘털이 견조한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단 진단이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요 부분은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밑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순차적 긴축 전환은 신흥국의 수급상 부담이었으나 최근 통화기조 변화와 달러 약세 전환으로 부담이 완화됐다. 그러니까 선진국보다 먼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신흥국의 경기순환 지표도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악재 속에 호재가 존재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른 해보다도 조금 더 유달리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 의견 비적정 때문에 뭐 코스피 4곳, 코스닥 18곳 지금 끝난 거 아니니까 이 부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신규 종목에 투자하려고 준비 중인데 왜 올해 거 감사 보고서가 안 올라왔지? 라고 되어 있는 기업은 아직 매수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의견 둘러싼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비적정 감사 의견이 벌써 22곳입니다. 작년치를 뛰어넘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제출 시한 넘기고도 감사 보고서 못 낸 곳 49곳이나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친구가 아니면 내가 기존의 차트를 보고 이거 다음 주 월요일에 차트 보고 한번 진입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49곳 중에 한 곳이다. 그러면 매수하면 안 되겠죠. 왜? 거래 정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나쁠 것 없잖아요. 우리가 수익률만 먹는 게 계좌 관리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돈 지키는 것도 계좌 관리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 와중에 악재 중에 호재로 작용하는 건데요. 중요한 걸 볼게요. 자, KRX 300, 코스닥 150 등 한국거래소 대표 지수에서 제외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외되면 뭐예요? 빠진 놈들이 있으면 이빨을 채워줘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익 QNC 같은 경우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편입된다라고 하면은 뭐 재료 소멸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기서 탄력 더 받아서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뭐 시장만 지금은 조금 눌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진정이 된다 싶으면은 재차 상승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급 보고 넘어간다 그랬는데 아유 중간에 꺼버려 가지고 제가 동영상 편집을 못하는 관계로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잠시만요. 화면을 좀 더 키워서 볼 건데 코스닥이에요. 3월 18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 1000억 매도, 개인 5253억 매수, 기관 2778억 순매도입니다. 2019년 3월 18일부터 24일이고요. 3월 1일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러면은 개인은 조금 더 샀죠? 외국인은 더 팔았고 기관도 더 팔았습니다. 매우 안 좋죠.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 3월 1일부터 개인 1567억, 외국인 1640억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3631억 순매수입니다. 그러면은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은 더 많이 샀네요. 지난주에 3월 22일에 외국인이 5천억, 3월 21일에 4864억. 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주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엄청 큰 대기업 쪽에만 크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차트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보세요. 지금 1일 이날 보세요. 목요일인데 목요일날 7.8 종가가 7.6%로 끝났네요. 와. 그 다음날은 고가가 4%대 올랐다가 종가는 0.26%에서 끝났는데 이날 수급이 엄청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보시면은 기관도 많이 샀네. 이거 위에는 외국인이고 밑엔 기관이에요. 요 밑에 ADR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수 나타내는 건데 지난주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어요. 그런 장에서 이런 개별 종목이 올라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상승 마감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